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이 찌릿하고 뻐근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계단 앞에 서면 괜히 숨이 턱 막히고 오를 생각에 다리에 힘이 빠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거 무릎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넘기면 결국 큰 통증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40년 넘게 일하며 수만 명의 무릎 통증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60에서 7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냥 참고 살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라는 이유로 치료나 관리를 포기한 결과가 누적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무릎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파스를 붙이거나 한두 번 찜질로 넘기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렇게 방치하면 통증은 점점 깊어지고 결국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 10분,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으로 무릎 통증을 줄이고 다시 활기차게 걷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릎 수술이나 약 없이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돈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의 작은 실천 하나로 시작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둘째, 계단이 무섭지 않아지며, 셋째, 다시 걷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시 산책을 나가고 손자, 손녀 손잡고 공원을 걷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도 충분히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알아보고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뚝 소리가 나는 경우, 오래 걷고 나면 무릎이 퉁퉁 붓고 열이 나는 경우, 계단을 오를 때 통증 때문에 발을 절게 되는 경우, 나도 그런 적 있다 하신다면 지금부터 꼭 이야기 들어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의 70%가 겪고 있는 퇴행성 무릎 통증. 그 원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연골의 마모, 근육 약화, 윤활 부족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72세 김순자 할머니는 시장만 다녀와도 무릎이 퉁퉁 붓고 밤마다 쑤셔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병원 가도 그냥 찜질하라 그러고 약만 줘요. 매번 그때뿐이에요. 그런 할머니께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죠. 바로 아침 10분 무릎 깨우기 운동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하셨지만 매일 아침 차 한 잔 마신 후 딱 10분만 해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3주 후 할머니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요즘엔 시장 다녀와도 무릎이 덜 부어요. 손녀가 저보고 활기차졌대요. 그 말씀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 들수록 무릎이 아플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연골이 닳아서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연골이 마모되어 뼈끼리 부딪히며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마찰이 반복되면 염증이 생기고 관절 주변 조직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근육이 약해져서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무릎을 지탱해주는 버팀목 같은 존재인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운동량이 적어지고 걷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이 근육들이 빠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무릎에는 그만큼 더 많은 하중이 쏠리게 됩니다. 셋째, 윤활액이 줄어서입니다. 관절 안에는 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액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윤활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거나 관절이 붓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오래된 문이 기름칠 없이 삐걱거리는 것처럼요. 69세 조경자 할머니도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하셨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도 외출도 다 끊으셨고 걷기조차 두려워하셨죠.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와요. 걸을 때 무릎이 삐걱하는 느낌이 나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무릎 순환 스트레칭과 무릎 온찜질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한 달 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루 종일 집안 돌아다녀도 무릎이 덜 아파요. 이제는 마트도 가고 공원 산책도 다시 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사용한 만큼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금세 약해집니다. 특히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무게를 견디는 관절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걷는 것보다 단지 서 있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매일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이 더 빨리 닳고 근육이 더 빠지고 윤활액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릎은 굳어가고 걷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관절 회복 운동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은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회복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무릎 회복 운동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운동들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관절의 움직임을 살려주고 통증을 줄여주며 점점 무릎에 힘이 생기도록 돕는 동작들입니다. 먼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은 무릎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해 줍니다. 지금부터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주셔야 할 준비 동작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준비 운동은 무릎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갑작스럽게 움직이다 다치는 걸 예방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먼저 의자에 편하게 앉아주세요. 등을 등받이에 살짝 기대고 발은 바닥에 편하게 붙여주세요. 이제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무릎 감싸기 마사지입니다. 양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살포시 감싸주세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시계 방향으로 10초간,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또 10초간 천천히 문질러 줍니다. 이 마사지는 무릎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피가 잘 돌게 도와주는 동작입니다. 이번엔 왼쪽 무릎도 똑같이 해볼게요. 오른손과 왼손을 이용해 똑같이 천천히 돌려줍니다. 무릎이 따뜻해지고 풀리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두 번째는 허벅지 앞쪽 쓸어내리기입니다. 오른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고 무릎에서부터 허벅지 위쪽, 골반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약간의 힘을 줘서 5번만 반복해 주세요. 무릎을 지탱해주는 허벅지 앞 근육이 깨어나면서 무릎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5회 쓸어 올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릎 굽혔다 펴기 동작입니다. 발을 바닥에 붙이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펴줍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 볼게요. 하나, 천천히 굽혔다가 다시 펴고, 둘, 무리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셋,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10번까지 함께 따라 하시면서 무릎 관절 안에 윤활액이 돌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동작을 마치셨습니다. 무릎이 약간 따뜻해지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이제 본 운동 세 가지를 함께 해볼까요? 자, 이제 무릎 관절을 본격적으로 살려주는 운동 세 가지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동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이니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해주세요. 첫 번째 운동, 의자 무릎 들어 올리기. 먼저 의자에 깊숙이 앉아 등을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봅니다.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게 다리를 바닥과 평행하게 들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을 세며 그대로 유지해줍니다. 이제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들어 올려 볼게요. 이 동작을 좌우 10회씩 2번 반복해줍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 근육을 강화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 발끝 들기 스트레칭. 이제 다시 의자에 바르게 앉아주세요.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 바닥에 붙이고 이번에는 발끝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꿈치는 바닥에 고정해두고 발등만 위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10번 천천히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피가 잘 돌게 도와주고 무릎 붓기를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10번 하셨다면 10초 정도 숨 고르며 쉬었다가 이걸 총 3번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 운동,
수건 무릎 밀기. 마지막 운동입니다. 작은 수건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수건을 돌돌 말아서 도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걸 무릎 뒤쪽에 끼웁니다. 이제 무릎으로 수건을 살짝 눌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긴장을 풀고 다시 누르기.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건 무릎 속 깊은 곳 근육을 자극해서 통증을 완화해주고 무릎을 안정감 있게 지지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몸의 반응을 느끼며 해주세요. 이 세 가지 운동은 아침에 한두 가지, 저녁에 한 가지 나눠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랍니다. 아침에 12가지, 저녁에 한 가지씩 나눠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68세 이정자 할머니는 이 운동 중 무릎 들어올리기만 2주간 실천하셨는데요.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흔들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 것이죠. 운동을 잘 하셨다면 그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고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활 속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도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차분히 들으시면서 하나하나 따라해 보세요. 먼저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 중 무릎이 가장 뻣뻣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입니다. 밤새 관절이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는 관절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직후 준비 운동과 가벼운 본 운동을 함께 해주면 무릎이 부드럽게 풀리고 하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 저녁에 찜질을 하신 후에도 운동 효과가 좋습니다. 따뜻한 찜질로 혈액순환이 활발해진 상태에서 운동하면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줄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에는 항상 순서를 지켜주세요. 항상 관절 깨우기, 본운동, 가벼운 마무리 스트레칭, 이 순서를 따라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휘스를 줄이고 동작을 천천히 하거나 운동을 하루 쉬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아픈 날 무리해서 하시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조절하며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릎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마친 뒤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셔서 무릎을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운동 후 피로가 덜 쌓이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의 회복을 도와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팁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해 나가시면 반드시 몸이 변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무릎을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식단과 영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역시 무릎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이제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떤 음식이 무릎을 살리고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할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무릎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첫째, 연어와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라는 기름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는 관절에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생선구이 한 조각만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족발이나 닭발같이 콜라겐이 많은 음식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연골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드는데 음식으로 보충해주면 연골이 단단해지고 통증도 덜 느끼게 됩니다. 셋째,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이 빨리 늙는 걸 막아주고 뼈 건강도 지켜줍니다. 넷째, 바나나와 멸치입니다. 칼륨과 칼슘이 풍부해서 관절뿐 아니라 뼈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섯째, 들기름과 아마씨유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런 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관절이 뻣뻣해지는 걸 막아주고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이 음식들은 염분이 많고 염증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입니다. 과도한 지방은 체중을 늘리고 그 무게가 고스란히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셋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과자나 음료입니다. 이런 단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관절 주변 조직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넷째, 술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뼈와 관절을 약하게 만들고 회복 속도도 늦춥니다. 건강한 식단은 운동 효과를 배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위에 소개한 음식 중 하나라도 꼭 챙겨 드셔보세요.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부 제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놓치면 손해일 수 있으니까요. 첫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께는 지팡이나 무릎 보호대 같은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최대 90%까지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큰 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셋째, 지역에 따라 무료 물리치료나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건소도 많습니다.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한 통만 해보셔도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모르는 분들께 알려드리면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의 삶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무릎 통증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관리와 운동 부족의 결과입니다. 매일 10분 딱 3가지 운동만 꾸준히 실천해도 무릎은 달라집니다. 여기에 좋은 음식과 작은 생활 습관, 정부 제도 활용까지 더하면 무릎 건강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무릎이 덜 아프다면 그것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무릎을 살리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꼭 이 영상을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겐 다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